안녕하세요. 지식은 날리지 시청자, 구독자, 멤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10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이 채널에 궁금한 것이 많으신 것 같아서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질문이 거의 500개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제작 과정, 소요 시간, 그리고 혼자 하는지. 두 번째로는 유튜브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학 전공은 무엇인지, MBTI는 뭔지, 어떻게 회사 그만뒀는지, 미술 쪽을 배웠는지, 처음에 왜 영어를 올렸는지, 그리고 왜 2년 공백기가 있었는지 등등이고요. 세 번째는 메인 캐릭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드립은 어디서 얻는지 정도가 있었는데, 기타 재밌는 질문들은 자잘자잘하게 한번 살펴보고 제 작업 환경 그리고 잡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상 제작 과정입니다. 일단 모든 걸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TI가 인프피라 그런지 팀플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고,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좀 저만의 방식으로 꺼내서 표현하고 싶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영상 제작은 첫 번째로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중요한 대본 쓰기가 있는데요. 소재를 보통 책을 읽어서 얻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데 4-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주제 하나당 책 2-3권을 읽고 쓰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몰아서 읽고 몰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책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으로 쭉 훑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노트에 정리를 했다가 대본을 쓸 때 이리저리 짜깁기를 합니다. 대본에는 그냥 제가 더빙할 말들만 써있고 드립은 딱히 없는데, 더빙된 음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영상 구성하고 드립도 생각해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구성을 생각하는 시간도 꽤 걸려가지고 꼭 그림 때문에 영상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본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 길게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영상은 일단 대본이 완성되면 그림 그리는 시간 이틀 하고 애니메이팅 효과음 넣는 시간 하루 잡아서 3일이 꼬박 걸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애니메이팅을 할 건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움직여야겠다고 하면은 몸이랑 팔이랑 분리를 해서 그려놔야 영상 안에서 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냥 이건 1프레임 1프레임 하나씩 그려내는 거라서 그냥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유튜브 이전의 직업, 어떻게 회사를 그만뒀는지, MBTI, 대학 전공, 미술 전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대학 전공은 그냥 국제학부였습니다. 사실 저는 적성이 예체능 아니면 이과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하기 수월한 문과 가서 대충 점수 맞춰서 갔던 것 같습니다. 고퀄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미술 공부는 제가 따로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진짜 미술 하셨던 분들은 제 그림이 정말 엉성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냥 영상을 하다 보면 이런 진지한 그림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데 그려본 적은 없으니까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보고 열심히 따라 그렸습니다. 영상을 만드느라고 그림 연습할 시간이 따로 많이 없어서 내가 이걸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튜토리얼 영상은 많이 보긴 하는데 제대로 배울 시간은 없어서 그냥 뇌피셜로 이쪽이 볼록해야 되니까 명암이 이렇게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먹구구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의외로 제가 영상 쪽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2020년에 첫 영상을 올릴 때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할 때마다 그때그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누더기 기우듯이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를 꼭 해보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전에는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이었는데 그만두고 2020년에 잠깐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크루츠 게작트 영상을 좋아해서 첫 영상들을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봐야 조회수가 많지 않을까 해서 영어로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만들면 제작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영상이 좀 딱딱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상이 썩 그렇게 재밌진 않다고 했고, 손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건 어떠냐 해서 바꿨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영어는 해외 유학 경험이나 거주 경험은 없고 그냥 수능 공부 그리고 대학교 공부한 영어로 그냥 더빙해봤는데, 저 스스로는 억양이나 발음이 완전 별로라고 생각해서 영어 더빙 영상 볼 때는
저도 제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놀랐네요. 제 MBTI는 첫 질문에서 나왔듯이 인프피인데요. I랑 E랑 조금 중간에 있는 편이고 이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MBTI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에서 객관적인 척 좀 하려고 일부러 더 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NF 성향이신 분들이 특히 좀 그러실 것 같은데 회사 다닐 때 잡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일을 30년간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중요한가? 나중에도 좀 제대로 행복하게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좀 힘들었고, 인프피라 그런지 사회생활이나 사무실 일이 적성에도 되게 안 맞고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영상 제작이라는 생각이 좀 더 뚜렷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나오기 전엔 좀 무섭긴 했는데 꾸준히 하면 밥값은 벌겠지 하는 약간 피스러운 마인드로 그냥 나왔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발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보면 이 나라의 도로, 수도, 전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편하게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일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제가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냥 무지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인 캐릭터와 드립, 여자친구 유무, 그리고 똥 관련입니다. 메인 캐릭터는 사실 중학교 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되게 킹받게 생겼더라고요. 그걸 친구들 괴롭히려고 책이나 공책에 그렸는데 그게 좀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메인 캐릭터를 넣고 싶어서 아인슈타인을 좀 닮았는데 좀 어벙한 캐릭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호감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뺐죠. 아직 채널 아이콘을 못 바꿔서 남아있긴 하지만 뺐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인 캐릭터는 댓글에서 말씀 주신 듯이 빵빵이 캐릭터, 뭐 증저할배 만화, 그리고 어떤 애니메이션 만화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애초에 알고 있었던 캐릭터라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캐릭터가 대머리인 이유는 머리카락까지 그리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드립은 제가 인프피답게 커뮤니티를 하는데 딱 하나 합니다. 다음 카페 엽기옥은 진실 엽폭진 카페, 요거 합니다. 2007년인가 초등학생 때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뭐 글을 쓰고 뭐 그러진 않고 그냥 유머 게시판 쫙 훑어서 드립 충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똥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냥 단순하게 제가 1차원적인 걸 좋아합니다. 또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댓글을 단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멤버분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표표님, 그리고 예림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앞에서 답변을 다 했고, 회사를 나갈 때 결심하기까지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실 인생은 되게 짧습니다. 제가 올해 31살인데 80살까지 산다고 해도 딱 50번의 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 50번밖에 봄을 못 보는데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내가 재밌는 거 하다가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든 짧은 파리 목숨 대충 살자, 이런 마인드가 많았습니다. MBTI가 P라서 그런지 별로 계획을 세우고 막 나온 건 아닙니다. 카톡 이모티콘 출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모티콘은 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쓰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반민초입니다. 치약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먹입니다. 의외로 저는 튀김을 의외로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바삭바삭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눅눅하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냥파입니다. 냥파. 근데 뭐뭐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양이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약간 내성적이고 좀 활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냥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고, 제일 힘든 영상은
니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 쪽을 좀 좋아하고 철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약하기 때문에 대본 쓸 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신 질문들, 대략 어떤 삶을 사셨나요? 회사 때려칠 때 막 별로 뭐 많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또도 아예 안 사면 확률이 0이지만 한 장이라도 사면 확률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의대지십니까? 학생이었을 때 사실 이런 과학 쪽이랑은 많이 관련이 없는 전공이었는데 그냥 과학을 좋아하고 특히 뇌과학이나 진화심리학, 뭐 심리학, 그리고 양자역학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합니다. 양자역학은 근데 제가 다루기에는 좀 어려워서 좀 대본을 쓰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팬미팅 계획 있으신가요? 팬미팅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인프피라서 인터넷에 많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냥 망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렸었고, 풍월량님의 팬입니다. 풍월량님도 무명 기간이 되게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그냥 버티셨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저도 버텼습니다. 벌써 허리, 손목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좋아하는 색은 검정색입니다. 따로 이름이 없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애 영상은 역시 조회수를 많이 올려준 펜타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그릴 때 쓰는 기계는 와콤 CTH460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산 건 아니고 누가 안 쓴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쓰는 마이크는 마오노 마이크인데 돈을 못 벌 때 산 거라서 제일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수익이 정말 조회수 1당 1.1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1.1원에서 1.2원. 그래서 지금 총 조회수가 약 600만인데 딱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책 광고 수익도, 책 광고 단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책 광고가 다른 광고에 비해서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 할 때보다는 좀 많이 버는 편이긴 한데 떼부자 되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질문에 대답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많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0만 아니면 15만 때 한번 다시 더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들은 윌북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준 책들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지도책이라는 책이 신간으로 출간이 돼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리나 지도학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도 하고 여러가지 주제가 짧게 담겨있다 보니까 이 책에 담긴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제가 포착하고 이야기 형태로 짜내기에는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광고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의 증언을 지도화한다든가 세계에서 각 나라별 가장 많은 성씨는 무엇인지를 지도화하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지도화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정보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흑역사를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정말 병맛입니다. 전쟁 중이던 미 군함이 괌에다가 포탄을 몇 발 쐈는데 전쟁 중인 걸 몰랐던 스페인 측에서 축포 쏴줘서 고맙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당황하면서 우리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 알려줬다는 내용도 있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면서 과학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을 했던 당시인데 새로운 형태의 물을 발견했다면서 호들갑들을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끈적끈적한 땀이었다던가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출판사 세계사에서 보내준 죽음이 물었다인데요. 이 책은 세계적인 완화의료 권위자 아나 아란치스란 분이 쓴 책입니다. 완화의료란 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거나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말하는데요. 흔히 단순히 약물로 고통을 경감시켜주거나 안락사를 시켜주는 일이다 라고 오해를 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고통을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삶의 의미를 되찾고 그 마지막 소중한 순간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안락사보단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언젠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죽음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삶을 마구잡이로 흘려보내다가 삶의 끝자락에 와서야 결국 자기가 죽을 운명이었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삶의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죽음을 생각하면서, 즉 메멘토 모리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나 아란치스도 비록 완화의료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겪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일에 매몰돼서 자기 삶을 돌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질러대는 23세의 환자 마르셀루를 치료하다가 심리치료도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생한 경험과 생각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죽음이 물었다입니다. 과학이나 철학보다는 인문학 쪽에 가까운 책이고, 저자의 자전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람쥐맨 출동! 다람쥐맨 출동! 씨발!